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네, 보좌관이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주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답니다. 민주당 왜 이럽니까?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남의 휴대폰을 가져가도 금방 알잖아요. 그립감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남의 주식창을 남의 휴대폰 가져갔다고 막 열 수 있습니까? 아,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네. AI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AI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권력형 범죄잖아요. 국정 관련된 정보가 법사위원장이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고, 저는 고발에 그치지 않고 특검 법안을 또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3대 특검이다 뭐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 사안이에요. 이거 특검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이춘석 민주당 사선 의원이죠.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바로 직전에 했던 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선 상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분이 이춘석 의원인데, 사선 의원인데,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따닥 하다가 사진 딱 찍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을 뭐 안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보좌관이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주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답니다. 민주당 왜 이럽니까? 진성준 의원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인데 세제를 막 세제를 막 바꿔버리는. 바꾸고, 네.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안 하시는데 주식에 대한 조언을 막 주시고, 남의 핸드폰 갖고 가가지고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막 주식을 막 해. 남의 주식을 자기가 막 팔아버려 막 뭐 저런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보좌관 왕갑질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팔았으면은. 네. 남의 재산을 막 팔아. 뭐 저런 사람이 있지. 그래가지고요. 네. 주진우 우리 당대표 후보님이 조금 전에 고발장을 내고 오셨어요. 네. 자, 고발장을 내신 이유 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거는 빼박인 장면이 찍힌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을 몰래 거래하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남의 휴대폰을 가져가도 금방 알잖아요. 그립감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일단 그립감이 다르고 가서 창을 열었을 때 네. 남의 주식창을 남의 휴대폰 가져갔다고 막 열 수 있습니까? 아,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네. 특히 이게 미래에셋 계좌더라고요. 아, 미래에셋 계좌요? 네, 제가 미래에셋 계좌는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앱에서 자동 로그인이 안 돼요. 아. 생체 인식을 하든지 그러니까 보좌관이 갑자기 와서 저 홍채 인식을 해줬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최소한 6자리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명백한 거짓말이죠. 국민 알기를 좀 우습게 하는 거짓말이고요. 정말 진짜. 그만큼 이게 사실관계가 들키는 순간 엄청난 파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센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센 거짓말. 네. 근데 제가 왜 이게 문제라고 보냐면 저분은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우리 그 인수위원회 역할을 인수위원회 거죠.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건데 AI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AI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초기에 뭔가 선도 기업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테마주에 걸려버려요. AI 관련돼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사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I 테마주에 걸리는 그 주식들을 미리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봤죠. 네. 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죠. 저희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지만 네. 하필이면 네이버, LG, CNS 같은 종목을 버젓이 나왔습니다. 딱 샀어. 네.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 상황이 나왔고 네. 그게 또 이제 그게 발표되고 하면은 예. 모든 테마주라는 게 발표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침해했다가 미리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좀 팔아나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이슈가 굉장히 이게 딱 되는 발표가 나면 바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보통은 발표가 나면 주식 시장은 약간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호재성 몰랐네. 기사가 발표가 되면 이미 그것은 이래서 더 이상 정보가 아닌 이래서 거죠. 제가 주식 네, 못 기사 참- 보고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그거는
개미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돈 빼는 거예요. 이게 제 돈을 다 갖고 간 거예요,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은 하는 순간 걸리면은 웬만하면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칙 행위를 잡지 않으면은 주식시장을 믿고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범죄고 이게 권력형 범죄잖아요. 권력형 범죄죠. 네, 국정 관련된 정보가 법사위원장이고 국정기획위원장이고 하면 위원회 위원이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 되는 것이고 차명으로 거래했으니까 금융실명법도 위반하고 또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누락했으니까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것이고 이게 자기가 정상적으로 세금 낸 돈이면 왜 차명으로 관리합니까? 그렇죠. 이 돈은 뭔가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에요. 이 자금 출처의 불법성도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고 저는 고발에 그치지 않고 네. 제가 오늘 특검 법안을 또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3대 특검이다 뭐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 사안이에요. 이거 특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권력형 범죄거든요. 권력형 원래 범죄죠. 이거는. 특검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거든요. 네.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당이 야당 수사하는데 특검하는 경우에는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거든요. 없죠. 네, 원래 특검이라는 건 야당이 아니 그냥 놔두면 검찰이나 경찰이 인사권이 있는 여당을 수사할 수 있겠어? 제대로 수사하려면 독립된 특검이 수사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야당인 시절에 그렇게 특검 타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야말로 특검 사안인 것이 세 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정기획위원회들이 위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았죠. 네.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춘석 의원 딱 한 명일까요? 이렇게 몰래 국정정보를 취득해서 거기에는 어디로 고속도로 뚫리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분야의 산업에 뭘 발전시키고 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 다 들어가 있고 예산의 배정 상황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할 정도, 법사위원장이 몰래 그냥 차명 거래할 정도면은 다른 국정기획위원들도 또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전수조사 필요하다라고 필요합니다. 봅니다. 네. 네. 이게 이럴 때 전수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보좌관을 통해서 차명 거래를 한다는 게 사실 보좌관은 그 국회의원이 임명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 보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계좌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차명 거래 이춘석 의원만 한 거야? 저는 차명 거래가 또 있는지, 차명 재산이 또 있는지 국회의원 국민의힘까지 다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진석 수석이 우리는 동료들이라고, 우리는 동료 의식이 강해서 우리는 사적인 일도 다 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적인 일도 막 시키니까 주식 거래도 막 시켜야 계좌도 서로 나눠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명 재산 아니 지금 차명에 대한 이분들이 감이 없는 것이 김민석 총리도 사실은 현금 받은 거에 대해서 재산 등록이 한 번도 안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몰래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재산 등록 우리가 1년마다 왜 시킵니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해 놓고 그것을 검증을 계속 받아가면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때 증여세 자료 못 받으셨죠?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제 자료 공개할 테니까 저는 후보자도 아닌데.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증여세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네. 증여세 제대로 냈다면은 네. 본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내용이고 그거 공개하면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가정의 형편이 아니랍니다. 네. 그 처갓집이. 그래서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진짜 떳떳하면 공개하면서 봐라 이거 주진우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니냐라고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치고 나옵니다. 네, 못 치고 나오는 네, 거죠. 네. 그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명 재산의 가능성이 너무 높기 네. 때문에 자, 차명재산 전수조사하자. 네, 전수조사 마지막으로 네. 이 두 가지를 해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인사권 다 쥐고 또 뭐 이상한 중수청도 만들겠다, 뭐 공수처도 또 뭐 강화하겠다, 다 자기들 편의 수사기관만 강화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들고 이분들이 제대로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저는 특검 법안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론이 높으면 특검 한번 해보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으면 저는 충분히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왕 3대 특검 돌리고 있잖아요. 네. 4대 특검 합시다. 그렇죠. 네.
뭐 별것도 아닌데요. 간단하게 네. 법안 내용도 그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봐도. 아니 저 금방 만듭니다 이거. 네. 네. 아니, 간단하게 그냥 네. 제가 본인들만- 말했던 거 조사하면 예, 되는 예, 거예요. 본인들만 그냥 오케이 하면 네. 될 만한 일들이니까. 그리고 떳떳하면은 특검을 피하는 자 범인이라면서요. 아 그렇죠. 네. 예. 저는 제가 특검 법안을 제출할 테니까 네. 민주당에서 받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거대 여당의 대표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탈당을 했는데 뭐 어디다 대놓고 무슨 제명이에요? 탈당했는데 뭔 제명을 해요? 네.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하고 어제 탈당을 했길래 위장 탈당 쇼라고 한번 비판을 네. 했어요. 네. 민영배 의원도 한번 탈당했다가 복귀했었고요. 그렇죠. 김남국 전 의원도 응. 탈당했다가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비서관을 해도 꼭 디지털 비서관이야. 전문성이 있네요. 코인을 많이 네. 했으니까. 아, 코인으로 네. 코인으로 탈당하고 코인으로 문제가 된 사람인데 비서관을 해도 디지털 비서관이야. 네. 코인 전문성을 고려한 뭐 건가요? 매기는 건가? 그 국민 매기는 짓이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디지털 네. 비서관이야. 되게 네. 웃겨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장 탈당 쇼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비판했더니 자, 네. 이제 위장 제명 쇼로 바꿨어요. 네. 근데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 그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어요. 제명했죠. 지금 슬그머니 또 복귀했습니다. 뭐 복당했어요. 네. 예, 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하고 나서 뭐 수사기관에서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서 뭔가 못 밝혀지면 슬그머니 이제 의혹이 해소됐으니까 복당시키자 해서 복당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글쎄요, 복당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뻔한 수법도 한두 번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또 속으실까요? 저는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이춘석 의원한테 전화해서 야, 저 좀 잠깐만 좀 소나기 피해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뻔히 제가 안 들어도 들립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탈당한 사람한테 제명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아니 그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닌데 제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아 쇼를 해도 저런 쇼를 하냐고. 아니 그 정청래 참. 대표가 어제 얘기했어요.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는 불가능하다. 오 참나. 근데 윤리감찰단 조사는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한 급 위인 제명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 하는? 저는 의원직 제명한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청래 세게 나오네. 의원직 제명하면 제가 조금 인정해 인정해줄게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님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저 자동차 차로 저 칠 뻔했잖아요. 그거 사과부터 해주세요. 저 분명히 뭐 부탁드리는데 그 사과부터 일단 그런 일이 하고 있었습니까? 네. 사과부터 하시고 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을 제명을 하시든 말든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법리적으로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로 칠 제가 뻔했기 때문에. 페이북에다가 다시 한번 글을 올렸는데 너무 좀 사람이 쪼잔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거든요. 여차하면 다시 공개로 돌립니다. 자, 일단은 이 이춘석 의원의 문제는 일단은 요렇게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이게 꼬리가 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아니 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한 것도 굉장히 19세기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특히 뭐 진성준 의원 같은 분은 뭔가 옛날식 사고 있잖아요. 근로소득만 신성하다. 그리고 자본소득이나 투자소득은 뭔가 터부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주식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적 자본과 노동자 그 양분론입니까?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올려놨기 때문에 집을 살 방법도 없어서 그냥 건실하게 투자해서 그 투자금을 해서 종잣돈을 불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평범한 서민이고 국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근로자이자 투자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양분론으로 하게 되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옛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10억의 기준이 걸리니까 12월 31일만 되면 쭈루룩 팔아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기준일만 되면 쭈루룩 팔아버렸다가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높은데 그때 팔았다가 다시 사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를 걷는 효과는 없으면서
맨날 연말 되면은 내년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 때문에 연말 되면은 주가가 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연말에 주가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말만 되면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빠질 거 미리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미리 팝니다. 12월 내내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일을 왜 하냐는 거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됐는데 그냥 또 갑자기 정권 잡았다고 슬그머니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4% 116조가 한 번에 날아갔잖아요. 날아갔어요. 네. 제 돈도 날아갔어요. 슈가비 날아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기 보편복지로 해서 쭉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돈이랑 거의 같은 돈이니까 다 날아갔어요. 그 돈이 똑같이 날아간 덱이에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침 오늘 출근하는데 저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화를 커피를 기다리다가 대화를 딱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춘석 이 법사위원장. 그분들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처음 알았대요 이번에. 네. 알 수가 없죠. 그분 혀가 좀 짧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 이춘석이라는 사람을 쭉 얘기하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는 이겁니다. 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내로남불 때문에 정권을 넘기더니 윤석열 정부는 계엄으로 망했어. 근데 이재명 정부는 주식으로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내로남불에 바로 걸린 네. 거죠. 그 얘기를 딱 이 두 분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사서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띵 맞았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이게 자기 호주머니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네, 이런 그럼요. 거잖아요. 네. 이게. 국민들이 바로 아시죠. 네. 아니 그 서민 호주머니 터는데 그 모를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네. 부동산 규제는 다 막아놓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기 아들은 중요해가지고 갭 투자해서 길바닥 사가지고. 네, 길바닥 사서 돈 벌고 갭 투기해서 시세 차익 뭐 10몇 억씩 얻고. 그러니까요. 길바닥을 사가지고 그렇게 시사 차이가 생기네. 네. 뭐 아들은 또 갭 투기를 또 했잖아요. 아들 갭 투기도. 네, 하고요. 근데 아예 갭 투자 자체를 아예 막아놓은 데다가 네. 지금 주식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로는 막 주식시장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요번에 3법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이요. 그거 노조는 민노총이 쌍수 들고 환영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파업하기 좋은 법안이라는 얘기예요. 파업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파업이 잦은 회사가 주가 오르는 거 보셨어요? 주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식들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파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진짜 기괴한 법안인 게 상법 개정안은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걸 해서 한마디로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계 헤지펀드 한 두세 군데가 마음 먹으면 그냥 알짜배기 회사 그냥 쇼핑해서 먹어버리죠. 하나 먹어서 그냥 팔아버려요. 배당 잔치를 하거나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하고 어떤 거는 성장주가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참고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더 주가가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양대 테마가 있잖아요. 배당주냐 성장주냐. 배당주는 좀 안정적인 대신에 성장주는 좀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서 성장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배당만 된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배당이 되면은 그만큼 연구 개발비나 이런 건 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대부분 미국에 있는 혁신 기업들은 배당 없이 계속 재투자해가지고 파일을 늘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외국계 헤지펀드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외국계 헤지펀드는 단기 차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먹튀하면 그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 일종의 매국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 어마어마한 법안들을 한 2, 3주 만에 그냥 대충 뚝딱. 예, 주식도 안 해본 분들이 경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 모든 경제계랑 기업인들이 다 반대하고 이런 거를 왜 통과시킵니까? 저는 이거는 주식시장에 은근히 또 길게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용이에요. 뭐 내가 회사를 하는데 좋은 회사일수록 부품도 많고 하이테크 기술이니까 하청업체도 많거든요. 하청업체하고 일일이 다 교섭하려면 교섭할 때 비용 들죠. 하청업체 한 군데가 파업하면은 부품 하나
없으면은 그게 돌아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전체 어떤 그 생산 시장이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파업이 잦으면은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법률 분쟁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게 파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그럼 시작해서 비용 계속 들죠. 네, 변호사들 배불리는 법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막 그 감사위원들도 뽑고 이사도 뽑고 소액주주도 의사를 반영하는 이사를 뽑겠다고 막 하잖아요. 이게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지금 민주당 성향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사로 가기 좋아요. 아이고 그 사람들 이제 뭐 이제 네. 수당 엄청 벌게 생겼죠. 네. 근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계 헤지펀드들 이사들도 막 가죠. 선임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서로 최대 주주가 안 되려고 하고 최대 주주 물량은 보통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잠궈져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도 물량을 분산할 겁니다. 펀드로. 그렇잖아요. 최대 그렇죠. 주주가 될수록 손해인데 손해인데. 그렇게 분산하면은 잠재적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에 덧대서 자기들은 뒤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정보. 네. 자기들은 알 국정정보. 수 있는 정보를 빼내서 본인들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빼내서. 저는 국민의 분노가 글쎄요 제명쇼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뭐 한두 가지의 여론조사로만 뭐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60%를 훌쩍훌쩍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50%로 떨어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원 CN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를 했고요. 조원 CNI가 조사를 했어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18세 이상 2018명을 대상으로 3.7% 무선 RDD ARS 방식입니다. 자, 긍정 평가가 56.6, 부정이 39.2입니다. 지난번 2주 전에 했던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는 뭐 다음번에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몇 퍼센트가 떨어졌나요? 한 4% 포인트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 많이 떨어진 거죠. 네.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게 60%대가 무너진 거니까. 네. 자, 이 영향이 이거 세제 개편안 이 영향인 것 같아요. 네. 돈 풀었는데 떨어졌으니 네. 그렇죠? 그리고 저 하나 더 짚으면은 버닝썬 사건 변호 논란도 굉장히 커요. 버닝썬. 이게 버닝썬 사건이 진짜 성범죄로 따지면 극악한 범죄거든요. 극악한 범죄죠. 네, 술 취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범죄를 하고 몰래 촬영을 해서 그것을 뿌려서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잖아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 부분은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은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장악됐다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부작용이 뭐냐면은 민심 여론이 잘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이 공직기관 비서관 이슈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슈고 그렇죠. 대한민국 공직의 기강을 잡는 자리고 인사검증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변호사로 계속 있었고 인사검증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명된 것이 너무 딱 눈에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공직을 생각 안 하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왜 아냐면 성범죄나 그런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그 대법원까지 변호했더라고요. 네, 변호를 안 합니다. 보통은 공직에 돌아갈 거 생각하는 변호사들은 또 그런 걸 신중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버닝썬 사건의 그것을 변론하면서 약간 그 피해 여성들을 사실상 2차 가해하는 변론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이 뭐 인사불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그런 상황인지 몰랐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막 계속 변명을 했는데 결국은 다 실형이 확정이 됐고요. 이런 변론을
그러니까 돈만 보고 하는 변론이죠. 그러면은 일반 변호사가 영업만 해서 돈만 보고 하는 그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공직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 이런 거를 변론했다는 거는 엄청난 논란이고 이 부분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거예요. 계속 그 직을 유지하기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사선 의원이었어요. 민주당에서의 중진 중에 중진이었고 민주당에서는 간판 중에 간판으로 불렸던 전북 출신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참 이렇게 주식 거래, 차명 거래로 해서 민주당에 큰 위기를 끼쳤는데 이분만이겠습니까? 자,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수조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진우 의원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진짜로 이게 발본색원이 되어서 정말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런 거를 구조적 권력형 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저런 범죄가에 노출되기 쉬운 거고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드러났을 때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